네, 한국직업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성 가족부는 올해부터 5년간 여성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여성들의 창업 연구개발 자금을 50억 원가량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수록 저희가 빠르게 전달해 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슈퍼맘 리턴즈 2부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2부, 오늘은 여성의 소자본 창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날인데요. 우선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업 컨설턴트 김중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데요. 네, 새해 복 많이 올해 받으세요. 첫 인사드리는데요. 네. 앞으로 좋은 창업 정보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성 창업 코칭 컨설턴트 김나희 소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장님.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창업을 꿈꾸는 많은 여성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박 꼭 나시길 바라면서 저희 이런 마음 가득 담아서 오늘 내용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여성분들이 도전해볼 만한 소자본 창업으로 어떤 걸 준비해 오셨나요? 네, 지난 2015년도에 유망한 여성 창업 아이템 업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많이 알려주셨었죠. 네네. 네. 오늘 이제 그 중에서 준비해 온 거는 다이어트 식사 배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예, 전 개인적으로 소비자의 마음으로서 굉장히 궁금한 업종이긴 한데요. 네. 이게 이제 경쟁이 치열한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좀 네. 차별 요소도 있고요. 네.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죠. 네, 이미요 우리 사회가 이 정도 접어들어서 자기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성들의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열정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수요에 대한 그 층은 이미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걸 이제 맞습니다. 사업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야 되는 과제가 있을 텐데 네. 구체적으로 이 다이어트 음식 배달업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 다이어트 하면은 모든 여성들이 생각하고 또 밀린 숙제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창업자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을 텐데 네. 일단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고객들이 인터넷에다 나이하고 체중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네. 필요한 칼로리가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배달업 음식은 똑같은 칼로리, 똑같은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칼로리에 맞는 그리고 내게 필요한 그런 음식들을 고객이 선택해서 그러면 선택을 하고 나면은 이 전문적인 요리사가 요리를 하고 네. 이 요리가 집이나 사무실이나 고객이 요청하는 곳에 배달이 되어서 네. 이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건강이나 뭐 그다음에 이 아토피 환자라든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맞춤형 식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꼭 다이어트뿐만 획기적이죠. 아니라 네, 정말 자기의 건강을 위한 그런 식품이 되겠네요. 굉장히 좀 네. 획기적이면서요 건강 네.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 다이어트를 또 넘어서 웰빙 시대에 맞는 그런 서비스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 초창기 다이어트 식품 배달업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개인의 고객별로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식사가 제공된다는 그런 강점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은 소장님 소비자들에게 정말 어필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사실 뭐 현대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영양과 맛은 기본이 이제 된 거고요. 이런 이제 관심,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또한 그 차별화된 어떤 시장을 또 양산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그 다이어트 식사 배달업 역시 이런 힐링과 웰빙에 대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시장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사실 현대인들이 몸에 좋은 음식을 꾸준하게 섭취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다이어트 식사 배달업은 기회 요인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의 배달 음식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도 만들고요. 네. 새로운 시장도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형태로 특징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음식이 다 만들어져서 배달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리가 되는 거라서 아직까지 이제 좀 의심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뭐 배달 음식이 좀 맛이 없다거나 네네. 아니면 배달을 받았을 때 기대 이하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가격에 대한 합리성보다는 어떤 그 받고 나서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네. 요즘은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이 배달에 대한 부분에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많은 지금 배달을 이룰 수 있는 그 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수준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 요즘 이제 분위기에 맞게 녹즙이라거나 아니면 뭐 과일 도시락 같은 것들, 네. 죽 이런 건강에 맞는 것들, 건강에 좋은 것들에 대한 음식의 배달업도 계속 또 호황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건강, 미용,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런 관심받는 배달 아이템의 일종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시장성이 밝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요즘 소비자들이 또 너무 적극적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SNS에 많이 발달이 돼서 음식을 허투루 만들어서는 장사가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네,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관리가 그 전에 이미 잘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나희 소장님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음식이랑 웰빙이랑 접목된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배달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음식, 웰빙, 배달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배달 시장의 동향도 좀 짚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면서 외식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경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그 어떤 원자재도 많이 상승이 되어 있고 임대료라든가 또 직원의 인건비도 굉장히 올라가 있어서 장사하기엔 참 안 좋은 조건이네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벌이 부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5일 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집밥도 좋지만 우리가 배달해서 먹는 그런 문화들이 점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배달업이 쉽게 창업하는 그런 업종은 아닙니다. 경쟁이 치열한데요. 네네. 이 경쟁 치열한 가운데서 시장 규모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배달 시장은 연간 3조 6,500억 원, 그리고 외식 분야는 2조 6천억 원, 네. 네, 아침 식사가 3,500억 원, 녹즙 5,400억 원, 생식이 2,000억 원 정도로 예측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작은 거는 아니죠. 그러네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렇고요. 앞으로의 그 전망도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기존에는 전통적인 배달 음식이 있는데 우리가 늘 집에서 시켜 먹는 거 생각해 보면 네. 뭐 좀 뻔하죠. 치킨, 피자, 치킨, 피자, 짜장면. 뭐 네. 족발. 근데 이제 자장면, 네. 그렇죠. 이제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배달업도 이 생활의 가치와 현대인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반영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웰빙이라든가 다이어트도 나왔지만 네네.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되고 있고 싱글족이라든가 또 독신 맞벌이 부부, 소가족들이 집밥이 아니라 외식을 점점 늘어나면서 고객의 수요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네. 일반 고객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고객이 다이어트 고객, 그리고 식이요법 환자 고객, 네네. 아토피 환자 고객, 웰빙 음식 매니아 고객, 네. 이렇게 차별화를 두면서 세분화가 되고 확대되면서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볼 때는 이 계절의 영향을 덜 받아서 비수기를 좀 덜 중요하잖아요. 힘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나영 소장님과 함께 앞으로의 그 배달업 쪽의 전망까지 짚어봤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 거는 다이어트 음식 배달업이잖아요. 그래서 단도직입으로 여쭤볼게요. 네. 이 다이어트 음식 배달업 쪽의 수익성이 어떤지 이것도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칼로리를 조절하는 음식 사업이거든요. 네. 이제 다른 음식점이나 음식 배달업하고는 달리 어떤 전문적인 과학적인 분석 뭐 이런 데이터들도 좀 필요한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네. 반면에 이제 고객의 수요도 높을 수도 있고요. 또 가격의 차별성,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가격의 차별성 확보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의 수익 구조는 유지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배달만 전문으로 하기보다는 고객의 신뢰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메뉴를 만드는 과정이나 아니면 신선도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네. 오픈 매장을 좀 만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샵인샵 형태의 운영도 가능한. 그러니까 손님들에게
직접 팔기도 하고 배달도 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구조를 갖춘다면 네네. 아무래도 이제 배달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메뉴를 세분화시키되 좀 단순화해서 소비자에게 어필을 좀 확실하게 한다면은 네네. 좀 안정적인 수익 모델도 갖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음식을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판매도 하고 그리고 테이크아웃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근데 워낙 시장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한 장점으로 좀 중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나희 소장님 이런 시장 안에서 차별화 전략은 어떤 걸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칼로리하고 굉장히 밀접되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그렇죠. 음식을 먹을 때 칼로리를 뭐 다 따져가면서 먹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그렇지만 다이어트 할 때는 굉장히 따지죠. 네, 마지막 1칼로리까지도 굉장히 따져가면서 먹게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칼로리를 가지고 승부의 어떠한 그 핵심으로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떤 신개념의 칼로리 조절 배달 서비스다. 마음껏 먹는 게 아니라 칼로리를 조절해 가면서 먹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원이나 또 개인의 맞춤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엄선된 재료와 메뉴의 높은 품질이 유지되면서 배달 사업 중 틈새 아이템으로 선도 업체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큰 차별화를 할 수 있는데 네네. 결국에는 상품의 어떤 품질이 올라가면서 개인 맞춤 서비스로 유지가 되는데 그 개인의 건강과 어떠한 체중뿐만 아니라 이 그 헬스 웰빙에 대한 것들이 밀착적이기 때문에 네네. 좀 더 고품격으로 전환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이어트까지 생각하셔서 이거 돈을 지불해서 배달을 시켜 먹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떤 이런 일정 수준의 그런 수준을 유지해주는 그런 전략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리고 일단은 창업을 하려면 적은 돈이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략을 좀 잘 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다이어트 식사 배달 전문점 꼭 고려해야 될 그런 창업 전의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익숙한 아이템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업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해서 반드시 좀 사전 준비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전체 배달 시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 분석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외식 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 부분 또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칼로리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곳에 위치한 입점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칼로리에 관심도가 없는 지역이 반드시 또 있거든요. 그런 곳에 또 창업이 되면 칼로리에 관심 높은 지역은 어디를 둘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들이 많은 곳, 그리고 이제 젊은 층이 많은 곳들이 좀 네. 유리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주거 지역 안에 또 위치한다고 하면 또 이제 그 부모님 세대나 실버 세대에도 이제 필요한 그런 외식 네.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 당뇨병 환자분들 많이 계신데 어르신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정말 식이 조절을 잘하셔야 되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식이 조절이 네. 필요한 그런 곳들, 이제 연령층이 좀 높은,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요즘 주거 지역에 해당이 되는 곳들이면 젊은 층과 실버 세대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곳에 이제 창업을 우선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양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어떤 안배, 이것도 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따라서 이제 식단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메뉴를 꾸준하게 개발하고 합리적인 메뉴를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숙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시적인 유행 아이템이나 반짝하는 그런 형태로 그치지 않게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운영 전략, 뭐 홍보 마케팅에 대한 전략,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 제공, 이런 것들이 좀 고려돼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계산기 좀 두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중간에 이제 영양사, 조리사 이런 말씀하실 때 약간 뜨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다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최대한 이제 돈을 창업할 때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직접 하면 안 되나요? 직접 네. 배우셔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이제 보다 신뢰를 주기 위한 어떤 장치에 대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급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인건비나 이런 제반 고정 비용 지출이 많을 수밖에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테이크아웃과 배달이 동시에 병행되는 입점 전략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네. 아무래도 합리적인 가격 전략은 좀 필요합니다. 너무 싸거나 너무 고가거나 해버리면 이 굴곡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한 메뉴에 따른 적절한 세트 구성과 판매 가격에 대한 전략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소비자의 반복 구매 역시 이 매장을 운영하는 데 가장 필요하죠. 프로모션과 할인 상품, 그리고 기획 상품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네. 또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네네. 배달을 초기에는 주인이 직접 하셔야 된다. 아. 점주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 강력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객과 직접 접점해서 우리의 음식을 홍보하고 또 드시기에 아주 좋은 어떤 최적의 조건을 설명을 드린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관리가 좀 편한데요. 이 부분 진행하지 않고 이제 어떤 배달 서운을 쓴다고 했을 때는 그만한 어떤 만족도가 나오지 않게 되죠. 예, 그래요. 고려하셔야 됩니다. 사장님이 직접 배달한다는 그런 얘기만 돌아도 예,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예. 이게 아무래도 건강과 어떤 네. 그 전체적인 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포장 전략도 중요해요. 테이크아웃과 배달업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품격을 갖추거나 네. 아니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포장 형태의 구성도 좀 필요하다. 포장 용기를 잘 만들어야 된다. 네. 네, 돈이 더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래도 예,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런 전략까지 다 구사할 수 있게 전략 잘 세우셔야 될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의 조언에 힘입어서 정말 준비를 열심히 잘 해서 오픈을 해도 사실은 꼭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네, 그쵸.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약점을 또 많이 갖고 있는데 기존에 네. 보면 사실 배달업 음식들이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샐러드 도시락이라든가 과일을 활용한 맞아요. 여성들이 좋아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영양죽이나 웰빙 도시락 이런 식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약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소비자 인식이 아직은 칼로리를 또 이렇게 다 계산해서 먹는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좀 생길 수가 있고 배달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나 배달 시장의 치열한 경쟁도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 배달 음식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바꿀 거냐.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지저분하고 원재료가 좋지 않다거나 네. 조리 과정을 믿을 수가 없다거나 네. 또 배달이 됐을 경우에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그런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네. 뿐만 아니라 이 기존 사업의 중복업자들, 즉 뭐냐면 기존에 배달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추가적으로 다이어트 상품만 또 추가 이 배달을 넣게 그럴 수 있죠. 되면 네. 안정적인 사업에서 신규 사업자들이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요. 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제 네. 대기업들이 아. 대형 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 네. 굉장히 이제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기업들이 이제 이런 소자본 창업 쪽으로는 좀 진출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고 우리가 그냥 뭔가 기다릴 수만은 없고 미리 이런 대비책도 좀 마련해 놔야 될 텐데. 그렇죠. 예, 우선은 어떻게 해야 이제 될까요? 칼로리에 대한 것들을 좀 부상을 시키는 게 가장 좋겠죠. 아직 네. 우리나라는 칼로리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신개념 칼로리 조절 배달 전문 서비스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수익성이 높은 모델을 자꾸 개발해야 되는데 상품이나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연령대라든가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전략을 갖추고 또 마지막으로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마케팅을 수립하고 뿐만 아니라 그 각 회원들의 맞춤 서비스이기 때문에 CRM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이탈돼서 다른 경쟁사로 가느냐가 굉장히 많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회원 관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이어트 식사 전문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본 시간이었는데요. 정리하는 입장에서 끝으로 이 창업. 정말 이렇게 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는 부담스러우시죠? 이런 네네. 성공 요인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다이어트 식사 배달업은 배달업 자체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좀 높은 틈새 아이템인 건 분명합니다. 네. 현대인의 그 웰빙 힐링에 대한 그런 니즈가 반드시 이제 충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시대의 흐름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기회 요인이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실제로 현재 판단하고요. 외국에서는 진짜 미국인가요? 굉장히 많이 성업을 하고 있는 네, 기업이기도 유럽과 하죠. 미국에서는 이 다이어트 식사 배달업이 굉장히 호황이고요. 네네. 주목할 만한 것은 또 인도가 도시락 배달업이 굉장히 이 호황인데요. 그래요? 이런 형태의 그 칼로리를 맞춰서 주는 형태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네네. 있고요.
칼로리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뭐 과잉에 대한 칼로리 과잉 섭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그 성공 요인의 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식업에 대한 그 배달, 그 세분화 전략인데요. 이 치열한 경쟁을 뚫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블루오션 영역에 해당이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성공 요소의 하나로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미 그 배달에 대한 부분들은 대중화되고 배달 음식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아주 성공 요인의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경쟁이 심한 것들 아이템들 중에서 사업 콘셉트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소비자들을 파고 들어가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또 배달과 매장에 대한 복합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워낙 이렇게 촘촘히 짚어주셨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사 배달업 쪽으로 이제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더욱더 이제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사실 저희가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네. 이게 이제 없던 새로운 아이템들에 대한 적용이기 때문에 실제 창업에 적용하기까지는 많은 차별화 전략과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일수록 특히나 창업자 여러분들께서 혼자 준비하시지 말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더 수월한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소장님께 연락 가시는 분이 많이 생기겠네요. 네. 그리고 김나희 소장님도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예, 어떠셨어요?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창업을 준비하면서 컴퓨터 앞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필드에서 준비하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컴퓨터 안에서 이제 컴퓨터로 모든 서치가 다 되는데 네. 현실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보고 현장감을 익혀서 준비해야만이 더 성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좀 남기고 근데요, 싶습니다. 필드를 뛰려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좀 뛰어다녀야 되나요? 어딜 막 직접 뛰어다니지는 창업을 않고요. 하시는 분들 찾아가야 되나요? 네. 근데 본인이 창업하고 싶은 그런 점포라든가 네. 유사 업종에 방문을 해서 직접 알아보고. 네. 알아보고 체험해보고 음. 확인해보고 만족도도 느껴봐야 그게 진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새해 첫 방송이셨는데요. 두 분께는 굉장히 알찬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저희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나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좀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어떤 변화의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슈퍼맨 여러분들도 자신의 인생에 조금 더 큰 주인의식을 갖고 하루하루 임하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저희 슈퍼맨 리턴즈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